네, 시사인터뷰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7분 31초 지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주요 뉴스 김민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민남입니다. 쉬는 날 나오기식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주목할 호남 지역 뉴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은 소개할 뉴스를 총 6개를 선정했는데요. 네. 첫 번째 뉴스는 강주 시민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면서요. 연간 평균 1,02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특히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에요. 860억 원의 경제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안공항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강주 지역 초중고 특수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친족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23곳 중 18개 학교 법인 소속 53명이 친족 교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또 다음은 강주 광역시 서구가 업무 소홀로 중증 장애인 87명에게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온 목 놓아온 까치에 대한 모정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은 지난해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남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는데요. 정작 140억 원 넘는 기금 활용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모아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소식인데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는 18일 강주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서 관심이 높고요.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네. 일단 광주매일신문인데 광주 시민들이 인천공항으로 오가면서 한 해 1,000억 원 이상을 경제적인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네요. 예, 맞습니다. 강주 매일신문 김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주 시민이 해외여행을 위해서요. 인천공항을 이용하면 연간 평균 1,02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특히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에요. 단순 수치상으로 860억 원의 경제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강주 민간공항 기능 통합과 국제선 확충을 통해서요. 무안공항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려고 무안국제공항 만든 거잖아요, 지금. 예. 조금 더 이제 편리성 또 경제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걱정이 많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고 인천공항 이용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 출국하는 것보다 여기서 인천 가는 게 더 힘들어가지고 오가는 게 더 힘들어서 예, 부담이 좀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29일 전남도가 발표한 강주 시민 인천공항 이용 요건 보고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총 295만 명의 강주 시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또 인천공항 이용 시에 버스 편도 기준으로요. 평균 소요 시간은 8시간에 달합니다. 또 교통비용도 1인당 버스는 4만 8천 원인데요. KTX는 6만 2천 원을 지불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연간 시간 비용은 454억 원이고요. 또 교통비용은 566억 원으로 총 1,020억 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돈도 돈인데요. 이게 이제 도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꼭 도착 시간이 새벽 시간대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밤에 도착하더라도 연착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 예약해 놓은 버스라든가 기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밤에 도착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 시민들이라든가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소요 시간이라든가 비용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요. 반면에 강주 시민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에요. 소요 시간은 2시간으로 인천공항에 비해 6시간이나 단축됐고요. 또 교통비용도 7천 원에 불과해서 최소 4만 1천 원 이상 절감됩니다. 또 연간 경제적 비용 역시 무안공항은 총 160억 원인데요.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보다 86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요. 강주 민간공항 기능을 조속히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서요. 국제선 다변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민한 부분이 하지만 군공항까지 예, 맞습니다. 같이 예. 이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자, 김민남 청와대 전 행정관께서 관련해서 다른 뉴스도 좀 살펴보셨다고요? 예, 그래서 다른 뉴스들도 좀 신문도 살펴봤는데요. 네. 이 무등일보 선정태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강주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데요. 부담하는 교통비와 시간 비용이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호남 지역 전체를 봤을 그렇습니다. 때. 네.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강주 전남 또 전북 주민은 605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또 강주가 29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전북은 264만 명이고요. 전남은 46만 명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인천도 공항까지 가는데 이용한 교통수단을 보니까요. 고속버스가 63%이고요. 또 KTX는 19%, 또 마지막으로 수용차는 18%였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가 되면은 다들 이제 여행 가시길 원하시죠. 특히 이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그 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예.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없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관련해서 저희가 또 뉴스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예, 국민일보 장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강주 지역 초중고 특수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친족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23곳 중 18개 학교 법인 소속 53명이요. 친족교직원으로 확인됐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23곳 중에 18개 학교 그렇습니다. 법인이 예. 53명이 친족교직원이다. 예.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A 법인에서는 이사장 배우자 또 자녀 사촌 등 6명을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B 법인에서는요. 이사장 자녀와 처남 등 5명이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네. 광주의 이 사립학교 법인 현황 또 친족교직원 공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강주 지역 사립학교 법인은 모두 36개인데요. 네. 이 중 학교 홈페이지에 친족교직원 현황을 공개한 23곳을 제외하면요. 법인 13곳은 그나마 채용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시민 모임은 교육청 자료 등을 토대로요. 교직원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법인 13곳 중 7곳이 친족교직원 11명을 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개선책이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요. 교육청은 친족교직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또 거짓 공시한 학교 법인을 지도 감독하고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이제 공평한 좀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실 겁니다. 예, 친족교직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 거짓 공시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합뉴스인데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87명이 생활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부분으로 보이지만 저는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연합뉴스 장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광주광역시 서구가 업무 소홀로 중증장애인 87명에게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강주시의 제1차 추가경쟁 예산안 심사에서요. 서구청이 장애인 생활지원금 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했는데요. 총 7,44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지원금 수령 시효가 5년이 지났는데요. 이 중 2,124만 원은 아예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수령 시효 5년까지 지난 것도 있는 그렇습니다.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네요. 예.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강주시에서는요.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또 차상위 계층에게요. 인당 월 2만 원의 지원금을 각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또 지원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서요. 2021년 4월 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부 담당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요. 지금 누락 사례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앞으로 개선책은 어떤 겁니까? 예, 그래서 본건을 지적한 시의원의 말에 따르면요. 강주시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만큼 지원금 교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실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예, 본건은 이제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이 되었고요. 아. 또 해당 공무원들은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 이 이후에 이제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이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을 꼭 확실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거는 좀 독특한 기사입니다. 광주일보 살려주세요. 동사무소 찾아서 먹놓아온 까치의 모종. 이거 뭐예요? 저도 상당히 이 기사를 보면서 네. 마음의 감동을 잔잔하게 느꼈는데요.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주일보 김다인 기자의 보도인데요. 네. 1일 순천시 저전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 따르면요. 지난달 23일 오전에 8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센터 인근에서 까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는데요. 그냥 우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너무 오랫동안 울다 보니까 네. 스트레스가 받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예. 어떤 사연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길거리에 까치가 떨어져 있다는 한 통의 전화가 센터에 걸려왔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은 바닥에 통째로 떨어진 까치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네. 또 둥지는 센터와 50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예. 부실하게 만든 탓에 아마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둥지 안에는 새끼까치 3마리가 아직 살아 있었는데요. 네. 가슴 아픈 거는 둥지 밖에 1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 지켜본 직원들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직원들은 곧바로 순천시 동물자원과에 협조 요청했고요. 또 까치 구조와 둥지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네. 또 센터 직원들은 그제서야 1시간 동안 이어진 까치 울음소리가요.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조치 후에 행정복지센터에 까치 울음소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네. 직원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김영동 저전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자기 새끼들을 구해달라고 민원록으로 왔던 것 같다고 하고요. 또 현장 센터는 500m나 떨어져 있는데요. 까치의 자식 사랑이 대단하다고 또 말했습니다. 네. 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려보면요. 까치가 다시 일주일 만 이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는데요. 또 일주일 전에 민원을 생각한 직원들은 곧바로 둥지가 있는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요. 현장에 도착한 직원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고양이 한 마리가 나무 위에 놓인 까치 둥지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까치 영리하네. 그렇습니다. 또 고양이는 새와 서로 천적 관계인데요. 직원들의 뒤를 따라온 까치 2마리도 고양이 주변으로 날개짓을 하면서요. 쫓으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순천 저전동 행정복지센터 이 직원분들 까치의 민원까지 해결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까치도 다급하고 조급했으면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그쪽으로 갔네. 그렇습니다. 예. 조류 전문가도 이걸 보면서 어떤 의견을 냈다면서요? 그 조류 전문가께 좀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네. 굴리스 조류 전문 수의사분께서는요. 까치는 똑똑하다고 알려진 까마귀하고 지능이 비슷한데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도구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의 모습이나 성향도 모두 같지 않은데요. 민원을 해결하러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까치도 무리지명에서 더 아마도 영특한 친구 아니었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거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왔겠어요. 대단하네요. 까치가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네, 다음은 전남 메일입니다. 140억 원 넘는데 활용 못하는 전남 고향사랑 기금. 이거 모을 때는 정말 대대적으로 모았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적 감동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지난해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남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네. 근데 정작 기금 활용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발굴한 사업도 유사 중복되면서요. 미흡한 기금 활용이 자칫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율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내용을 좀 보니까요. 지난 2일 전남도에 따르면요. 지난해 도와 22개 시군이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은 143억 원으로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 중 기부금이 100억 원을 넘긴 곳은 전남이 유일했는데요. 또 22개 시군 중에서는 담양군이 22억 4,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공원군은 12억 2,900만 원인데요. 나주시는 10억 6,700만 원 등 3개 시군이 10억 원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또 전남도의 모금액은 6억 3,3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금 주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이것도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네. 전남도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도내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을 대상으로요. 마을 특색을 반영한 체험 학습이나 또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요. 개발한 상품은 고향산업 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해서 지역 경제 선선한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 문제점과 이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에 반해 여수, 순천, 구례 등 13곳은 기금 사업을 확정조차 못한 채요. 기부금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 통장에 잠자고 있는 기부금도 69억에 이르는데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금 활용 목적과 또 거리가 먼 사업을 추진해서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남도는 어떤 반응입니까? 예, 전남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지난해 총 모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12월에 몰렸는데요. 시군에서 기부금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늦어진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좀 이해가 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로 인해서요. 사업을 검토 중이거나 심의 중인 시군도 있다고 하고요. 또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모일 거라는 우리도 이제 예산을 잡잖아요. 예. 어느 정도 모일 것 같다. 그러면 예. 이 정도 모일 것 같으면 계획은 미리 세워놓는 예. 우리도 그러는데 회사들도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시고 그 금액이 들어왔을 때 중요한 거 선호를 따져가지고 빨리빨리 시행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자,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무료다. 예. 예, 광주 시민들께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광남로 양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오는 18일에요. 광주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디 뭐 다 무료로 이용하는 건가요? 예,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요. 5.18 기념일이 열리는 18일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합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시장은 11개로 흩어져 있던 5.18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공포했다는데요. 통합 조례 5.18 기념일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명시했는데요. 또 이는 5.18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좀 우리 이제 광주에서는 이제 또 법정 시가 지정하는 이제 예. 휴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딘가로 또 참배를 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좀 덜어주실 수 있는 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다른 뉴스 있으면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예. 뉴스 보도인데요. 어제 어린이날인 5일 강주 전남 지역에 시간당 최대 26.5mm가 비가 쏟아지면서요.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곳곳에서 주택이 침수됐고요. 또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장맛비 태풍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예정됐던 어린이날 축제와 행사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네. 혹시 챙겨야 될 어린이가 있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예. 저희는 약간 이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네.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나 했는데 어린이날 비 온다 해가지고 실망하기도 하고 네.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뉴스들을 다 정리하시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다룬 메인 뉴스는요. 강주 시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연간 평균 1,025원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또 무안 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에요. 860억 원의 경제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안공항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강주시와 전남도가 대승적 차원에서요. 시도민의 소음 대책과 또 교통 편의하고요. 또 복지 등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휴일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